할게요. 세미나를 오늘 진행할 세미나는 이번 주에 다녀온 시그카이 2015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시그카이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ACM이라는 컴퓨터 학회 연합 조직 안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다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시그가 붙는 여러 그룹이 있는데 진짜 많은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저희가 친숙하게 보는 시그래프도 있죠. 그래픽스라는 그 시그래프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HCI를 하는 학회가 시그카이라는 학회입니다. 이 시그카이 학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픽스 쪽에서는 시그래프가 최고의 권위 있는 컴포넌트라고 친다 하면 HCI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컴포넌트로 여겨지고 있고요. 엑스펜스 레이트가 한 15에서 20% 정도로 되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 시그카이가 아시아 쪽에서는 열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 쪽에서만 열려왔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아시아에 선정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크니컬 체어에 보면은 실제 오은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스폰도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다 아실만한 게 있지만 저희 골프존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특이한 게 그 스크린 골프 업체거든요. 근데 저 골프존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업체가 아닌 게 되게 규모도 크고 저희 그 페이커트 클럽도 골프존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전시도 하고 막 그렇게 스폰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그카이 2015에는 약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서브미션 넘버로 봤을 때 한 2,500개 정도가 서브미션이 됐었고 그리고 한 450개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스탠스 레이트 한 1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베스트 페이퍼가 21개인데 이게 카테고리가 정말 여러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페이퍼들이 정말 여러 개고 그 밑에 이제 약간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들이 다 해서 98개 아날로그 멘션을 이렇게 후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다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컴퓨터와 인터랙션을 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팀이 있죠. CFL 팀이 있죠. CFL 팀을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갖고 해서 조선시대 사진 찍었어. 제동이 형 가기 싫은 편이에요. 네, 저희가 일단 그 비용도 문제가 있어서 앞에 그 뒤에 이틀을 나눠서 왔어요. 팀을. 그래서 앞에 이틀은 이렇게 3명, 뒤에 이틀은 이렇게 3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팀이었고요. 이렇게 시커먼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넘겨. 저랑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자기만 저장도. 그럼 그래서 저 월요일에 가는데 이렇게 비도 되게 많이 왔는데 직접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안 오죠. 안 오는 이유가 진짜 과제 때문에 정말 바빠요. 바쁜데도 그 전날도 바빠가지고 날 새고 가는데 차에서 자더라고요. 저도 같이 날 새는데 저만 운전하고 조석에 있는 분들이 자더라고요. 불평불만. 그런 토로하고 있으면서 없었잖아. 그렇게 없다고 해서 있어. 도착을 했더니 얘네들이 살아나가지고는 잘 돌아다녀요. 아, 미안하네. 그래서 일단 장소는 코엑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소로 간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고 코엑스에서 이제 학회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학회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학회장을 등록을 하니까. 그리고 등록한 게 일단 이렇게 3개밖에 안 돼서 뭐 형부 같은 경우는 상훈이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서진이가 돼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이제 또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먹겠대요. 그래서 학회는 보지도 않고 먼저 먹었어요. 네, 그게 안 왔지. 그리고 이제 학회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그래프도 많이 가봤지만 시그래프랑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게 일단 학회장이 되게 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되게 높고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여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배 보면 이제 좀 많은데요,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X를 보면 여자분들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여기 보면 되게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게 이제 테크니컬 세션에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인터랙션 인 3D 스페이스라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셀프 팀이 인터랙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보자 해서 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좀 다르게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괜찮은 것들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싱이라는 거는 그 앞에 제목이 싱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옛날 뭐 아담스 패밀리라는 되게 오래된 TV 쇼래요. 근데 이 손 캐릭터 이름이 싱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손 애니메이션을 하려다 보면 옛날 기존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뼈를 박아서 FK 기반이나 IK 기반에 이렇게 리깅해서 애니메이션을 주죠.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근데 되게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장비도 비싸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손에 안 맞으면 이게 되게 센서티브한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이제 제안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멀티터치 기반의 이게 뭐죠? 타블렛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타블렛을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손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 같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왔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 셋업은 이 뼈를 받고 IK 기반의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 라인이 먼저 프리디파인된 패스예요. 그래서 손이 어떻게 구부러지는가를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그 기반 안에서 태블릿에 있는 이 패스랑 매핑을 해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라인이 있죠. 이 빨간 라인에 따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아까 전에 그 프리디파인된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다른 게 이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 뭐 이게 손의 운동의 외전 운동? 외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전 처음 알았어요. 손가락 피는 게 어덕션인가?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어덕션이래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패스로부터 이제 디스턴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손가락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고 그거를 정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면 만들어졌죠. 그럼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이 태블릿을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을 움직이고 로테이션 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랩핑을 시켰고요. 그리고 싱을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냥 모바일 버전, 아까 여태까지 보여드린 방법으로 하는 모바일 버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줬던 트랜슬레이션이랑 로테이션을 락을 걸고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데스크탑 버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안해요. 이 두 가지 제안하는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 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저 스터디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는 또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건데 뭐 이제 버추얼 캐릭터가 있을 때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는데 그냥 왼손 올리면 왼손이 되고 왼손이 되면 오른손이 되게 이렇게 랩핑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양손이 이렇게 다 움직여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니까 저희가 위를 쓰면 힘든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패딩 경우에는 지금 손바닥을 뒤지는 행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80도 뒤집는 걸 지금 데모해서 그거는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뒤집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면은 근데 이게 저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보면 저희도 마우스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안 뒤져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는데.
저도 그 부분은 봤던 거. 자유 근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제 손을 터치할 수 없잖아. 이렇게 손 되잖아. 그렇죠. 오히려 더 쉽겠다. 이 손으로만 그렇긴 이렇게. 하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데스크탑 버전이 더 좋다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모바일에서 아까 트랜스레이션 보드로 트랜스레이션 이 데스크탑을 그냥 아니 뭐 태블릿 그건 트랜스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로. 자유로운 큐만 있으면 보통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이면 왜 가속도가 생기잖아. 수면 가속도가 생기잖아. 그걸로 대충 치면. 차가 멈춰가 안 해봤어 이런 거. 가속도만 내면 그러니까 가속도가 사도로 보낼 수가 있잖아. 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를 가고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정말 거 같은데? 이런 테스트 좀 하면 이런 앱들 많아. 이런 거 이용하는 거. 뭐 정확하게 그거를 묘사하는 건 넘어가죠. 갈길 93개 페이지를.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있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되게 음식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뉴는 뭐 별건 다 할 거 없는데 음식들이 정말 되게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냥 똑같은 것들이었는데 핫캡이 얼마예요? 캐비가 저희가 풀 패스가 50만 원인가? ACM 등록하고 근데 얼리버드가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라가지고 업체도 물어봤어요. 진짜 별걸 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본 파트인데 이 파트는 막상 들어가서 볼 게 없어가지고 패스한 파트입니다. 그냥 제목만 적어놓은 거. 근데 저희가 딱 제목 보고 뭔가 저희가 이런 테이블이나 월이나 룸에다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게 나와가지고 교수님이랑도 다 멘토님이어가지고 이 패스 이쪽은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단 리셉션이랑 이렇게 익스비션이 여러 개 됐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데 전시를 되게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봐보면 뭐 오토데스크나 그런 게 되게 큰 부스들이 있는데 여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되게 전시가 클 줄 알았는데 그런 전시는 크지 않았고요. 근데 되게 잘한 게 이게 뭐더라? 이트렌제스인가 그러는데 이 애기들이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스들을 보면 그냥 다 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반갑게 그래서 저희 CT의 익스랩 출신이죠. 이게 황성재 박사님이 하는데 그 퓨처 플레이가 와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거가 잘 나왔다. 관심거리 없다. 못 보러 간 거야. 이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아트 갤러리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재밌게 봤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섀도우가 있는데 이게 형국이 친구분이라고 하네요. MS 미디어 랩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아트 갤러리에다가 작품을 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갑자기 그림자가 날아가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원리 설명해드리면 뭐 앞에 센서하는 키넥트 카메라랑 이렇게 뭐 칼라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키넥트로는 이제 사용자들의 제스처를 인식하고 저거 포인트 그레이 카메라는 이 벌브를 세팅하고요. 그리고 위에 프로젝터가 있는데 얘가 이 섀도우를 새로 만든 애입니다. 이걸로 생기는 애입니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트 갤러리 수준도 시그래프보다 상당히 작았습니다. 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진짜 전시장을 정말 잘 만들어 놓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파노라마 이용하고 이렇게 스테이컬 디스플레이 이런 걸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두 형태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터랙션도 바로 가능하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데 뭐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 렌즈로 캘리브레이션을 했다. 그래서 특수한 그 렌즈를 만들어서 했고 그리고 센싱은 뭐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 두 개의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자기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진도 찍었고요. 진빙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섹션인데 Themes of Interaction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봤던 거는 이 원더렌즈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이 친구가 일단 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종이가 있죠. 종이가 있는데 종이는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뭔가 인터랙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랙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인터랙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방법들을 보니까 뭐 AR 기반의 방법들이 있고 근데 이 AR 기반의 방법들은 뭔가 레이턴스도 생겨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션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존에 있던 컨텐츠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RFID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오디오로 피드백을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비주얼하게는 뭔가 피드백이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었는데 그냥 뭔가 특이하게 생긴 렌즈예요. 근데 분명 인터랙션을 주면 이 렌즈가 구부러지니까 비주얼한 부분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신호를 줘서 뭔가 다른 반응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렌즈 타입을 얘가 제안을 하는데 뭐 이런 큐브 타입도 있고 뭐 이렇게 플랜한 타입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주얼한 부분이 바뀌잖아요. 사용자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주얼하게 바꿔주면서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센싱하는 파트인데 일단은 한 5가지의 렌즈를 제안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랙션을 누르면서 할 수 있는 형태여서 재질이 이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뭐 아까 전에 이런 프리즘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이렇게 라인이 연결됐다가 풀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라인이 연결됐을 때는 어떤 인터랙션을 주고 라인이 풀렸을 때는 어떤 인터랙션을 주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요. 센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렌즈들에다가 다 이런 자석을 답니다. 자석을 달고 그리고 이 종이 뒤에는 이 자석을 센싱하기 위한 또 장비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RFID 리더가 하나 들어가고 이 종이에도 RFID 칩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올렸을 때 어떤 종이가 올렸는지는 RFID 아이디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을 이용해서는 이 렌즈들이 어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저게 뭐 그 바닥면에 그 센스를 가우스 센스라고 얘네들이 뭐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파이다 보니까 이런 뭐 시나리오들을 되게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거듭 제안합니다. 이 두 캐릭터가 있을 때 이걸 올려놓으면 이제 문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CPR하는 건데 CPR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이게 딱 누르면 이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주얼한 것도 바꾸면서 인터랙션도 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숨은 그림 찾기인데 어떤 책이 있을 때 어디 포지션에 올렸을 때
이제 거기에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볼 때만 좀 기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마지막에도 이 가우스 센트럴을 자기들이 팔겠다라고 이렇게 선전까지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저자 분이시고요. 좀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발표 준비도 되게 잘해와서 그런 준비를 하고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트래킹 앤 트레이닝이라는 파트인데 여기서 본 거는 조깅이죠. 쿼드컵터라는 논문이었어요.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조깅을 하는데 쿼드컵터가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카이에서 발표를 봤을 때 되게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문 발표를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와서 되게 재밌게 발표하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도 그래서 와가지고 드론을 날더라고요. 학회장에서 드론도 막 날리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분은 찾아봤더니 그전부터 상당히 이런 드론을 이용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그봇이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입장되는지 그전 논문 거를 갖고 와보는데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쿼드콥터 기반의 드론이고요. 그리고 티셔츠를 입은 다음에 그걸 비전 기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스턴스를 일정 유지하고 그 패스는 프리디파인 어디 날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패스를 어떠한 속도로 날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카이에도 지금 뭐 한 두 번 정도 이미 돼 있었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논문인데 이 세 번째 논문은 계속 왜 쓴 거냐, 뭐가 달라진 거냐 했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유저 스터디를 한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자기들이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간략히 자기들의 이 쿼드컵터의 설명도 하고 있는데 뭐 그까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뭐 일단 그 패스 기반으로 자동으로 날아가긴 하지만 매뉴얼하게도 뭐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 뭐 배터리도 놓고 그래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유저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유저 스터디를 어떻게 했느냐, 뭐 몇세 명의 이 조깅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조깅을 평소에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유저 스터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터뷰를 하고 그걸 오디오 레코드를 합니다. 그리고 전 이번 처음 알았는데 뭐 이런 되게 나이브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이 쿼드컵터랑 조깅을 했을 때 어땠니, 뭐 좋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성적인 평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이제 뭐 되게 논문에서는 자세히 써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게 되게 재밌었던 게 5가지 파인딩을 했다고 합니다.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쿼드콥터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얘를 뭐 이제 얘보다 더 빨리 가거나 뭐 이런 게임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툴이 될 수 있겠죠. 얘가 패스 가이드를 주니까 그런 트레이닝 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영상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처음에 쿼드콥터가 날게 되면 되게 불안정해요. 되게 불안정하죠. 저희는 얘를 믿고 가는데 얘가 그렇게 믿을 수만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 데리고 조깅하다 보면 얘가 막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유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뭔가 가이드를 주는 애지만 그렇게 뭔가 안정적인 스테이트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했는데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테크니컬하게 논문이 나와서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발표를 상당히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먼저 파트너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달리기 할 때 이 디스턴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보면은 이 드론이 날잖아요. 근데 코너에서는 드론이 이렇게 패스로 날죠. 근데 거리가 너무 멀리서 먼저 가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안 가고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 패스를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싶은데 얘가 먼저 넘어가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디스턴스를 잘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얘기인데, 보면 쿼드커터도 날다가 배터리가 달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지막에 힘들어 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말하는 마지막에 힘들어 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 3-40분 한대요. 근데 이 조깅하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한 3-40분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힘들어 한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 근데 좀 재밌게 말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되게 강조하는 게 이 쿼드콥터가 뭔가 이렇게 조깅하는데 이렇게 동반자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얘가 진짜 같이 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연출해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가 크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코엑스에 놀러 갔죠. 랜드타운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면 좋겠다 해서 한번 구경도 가봤는데, 구경 갔더니 와 진짜 다 중고등학생 여자애들밖에 없어요. 저 제동이 한국에 이렇게 시커먼 남자애 3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센타운이 이렇게 그 코엑스에 딱 들어가면 지하철 내리면 바로 있는 한 3-4층 건물을 다 이렇게 뭔가 샵이나 그런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펜시용품들도 파는데, 저희 막 옛날에 뭐 책받침 사듯이 이 사람들은 A4 용지 넣는 파일을 그렇게 많이 사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것들을 막 사가는 것도 있고, 스탬프 찍을 수 있는 거, 소녀시대 그건가 봐요. 저희 막 찍을 수 있는 외국인 되게 많던데요? 여기는 막상 외국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분들 그런 분들은 많아요. 중국, 뭐 일본, 대만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았고, 헤어샵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해달라고 그러겠죠. 여기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팅 하는 게 있었는데 되게 신기해서 본 거예요. 봤는데 봤더니 3D 프린팅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첫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고릅니다. 스타를 골라서 뭐 누구 골랐다, 뭐 태연을 골랐다. 제가 태연을 골랐어요. 그러면 태연을 고르고 저를 바디 스캐닝을 합니다. 바디 스캐닝을 하고 태연이랑 그래서 살짝 낀 모습으로 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가격이 60만 원이거든요. 비싸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제가 보는 3D 프린팅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프린팅 할 때 수치도 돼서 나오고. 텍스처링까지 다 돼서. 이야. 근데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저 연예인 포즈는 진짜 어떻게? 좋은 부분. 저 연예인 포즈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설정돼 있고. 여러 개 미리 해놓죠. 거기에 맞춰서. 연예인이 맞춰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맞춰준. 자기가 이러고 있어요. 연예인 포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잠깐 이건 보지 말자. 오타쿠 같은 거. 네, 이렇게 잘 보고 관광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이도 저희 경제에서 되게 관심 가지고 되게 다른 분야인데 싱가포르 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형규 같은 경우는 되게 카이를 보고 되게 고민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규모만 보면은 싱가포르보다 더
거의 더 할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엑시비션이 약간 뭐. 네, 일단 전시는 약한데 전시만 약하고. 참여하는 사람 수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테크니컬 페이퍼가 저널이에요? 아니면 이게- 소식인가요? 이게 저널이 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쪽 HCI 쪽에서는 전원 실리는 것보다 여기 되는 게 힘들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프로젝트 발표.